이제는 진짜 물리적 행동이 나올 거예요. 정치적 선동, 국회 점거, 거리 시위, 뭐 대선 일정 흔들기까지 이미 수많은 가능성이 흐름 속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음이에요. 저는 3주 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재명이 유죄 받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때 다들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덕수는 출마도 안 했는데, 당시에는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도 출마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거론됐었죠.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시사정치 이런 거 말하는 평론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좋든 싫든 무당이에요. 오해들 마세요. 그리고 3주 전 그때 다른 무당들은 이재명 빨아주기에 바빴습니다. 왕이 될 상이다, 이미 대통령이다, 운이 좋다, 다 피해간다, 관제 구설 관제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늘이 문을 열어준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 개소리인지. 그럴듯하게 궤변을 점괘로 포장하며 현혹시키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한덕수는 아무도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슬슬 한덕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웃기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판은 싸움꾼이 아니라 기술자에게 간다. 조용히 정확하게 등 떠밀려 와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한덕수다. 그리고 지금 그 흐름 제 말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비유해서 멀리서 봤을 때 마라톤 같아요. 누가 더 오래, 누가 더 빠르게, 뭐 그렇게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이건 자격심사가 포함된 경기였습니다. 이재명은 화려한 복장에 심지어 방탄복까지 두르고 기세등등하게 맨 앞줄에 섰습니다. 민주당 팬덤들은 환호하죠. 빠르다, 우승 후보다. 근데요, 그가 신고 있던 건 규정 위반의 스파이크, 몸속엔 부정 약물, 기록은 조작된 GPS, 그리고 경기장은 그가 만들어낸 선동과 쇼로 연극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꼭두각시, 민주주의는 소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승선 100m 앞두고 심판과 국민이 동시에 외칠 겁니다. 이재명 부적격자로 실격, 탈락이라고. 이재명은 대선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제가 앞에 말했었어요. 제가 본 6월에 이재명은 없다고요. 뭐 어렵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무튼 그제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경기는 속도가 아니라 자격과 정직함의 싸움이었다는 것을요. 국민의힘은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왕좌왕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자격 있는 자로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 승리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드라마틱했고 정당했고 무엇보다 정직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드라마도 이렇게 만들면 욕먹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을 너무 복잡하게 보셨습니다. 연합구도, 수싸움, 전략, 변수 뭐 등등. 근데요, 이번 대선은 그냥 1 더하기 1은 2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괜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x제곱 더하기 1의 로그를 구하라 라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처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국민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지금도 자기 합리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법보다 중요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정가 오범이 자꾸 억울하다고 하면서 국민을 앞세워 선동의 연극을 벌입니다. 자기 죄는 감당 못하겠고 국민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유재명은 지금도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배우가 아닙니다. 아저씨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일 보십시오. 이재명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받은 날 민주당이 대놓고 말합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아니면 사법부를 무너뜨리겠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물리적 행동이 나올 거예요. 정치적 선동, 국회 점거, 거리 시위, 대선 일정 흔들기까지 이미 수많은 가능성이 흐름 속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국가보다 당이 먼저고 국민보단 정권이 먼저니까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법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그럼 난 텍사스 레인저 할게요.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으로 찍어 누리려 든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붕괴, 사법부 독립성 파괴.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사법 보복입니다. 우리 편 안 들어줬으니까 대법원장도 찍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판사들도 정권 눈치 보며 판결 내려야 합니까? 정말 이럴 거면요, 판사한테도 여론조사로 점수 매기고 의원처럼 임기제 하시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가 국민의 뜻이 법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인간, 이재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모든 행태를 설명해 줍니다. 법 위에는 감정, 사법 위에는 정당, 정의 위에는 권력. 그 결과는 뻔합니다. 법은 죽고 정의는 뒤틀리고 국민은 조롱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장은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법이 자기 편이 아니니까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겁니다. 그건 탄핵이 아닙니다. 그냥 헌정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름 유재명.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추악함의 아이콘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시험을 망쳤다고 선생님 바꾸자고 소리치는 날라리 초등학생 짓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돌 맞아요, 아저씨.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예언이자 기록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에게 그리고 흐름 속에 남기기 위한 기록입니다. 요즘 제 마음은 참 조용히 젖어 있습니다. 아프다기보단 비웃음과 침묵 속에 스며든 허무함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란 건 주목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경이로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숲의 향기는 나무 한 그루에서 나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피어납니다. 꽃의 향기와 숲의 향기는 다르게 태어나지만 결국은 같은 본질을 품고 있습니다. 형질은 틀리지만 본질은 같은 곳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남긴 말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았고 무언가를 이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흐름이 그러했기에 그 흐름에 맞춰 조용히 말을 남겼습니다. 연기가 나면 불이 나고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옵니다. 그건 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신과의 교감이란 거창한 신비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비워드려 그분이 잠시 머물다 가시게 하는 일, 그걸 저는 조용히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누가 네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어주라. 그 말은 고통을 감싸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앞에서 저항하지 말고 그조차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어요. 미움이 지나가는 길을 굳이 막지 말고 그 길 위에 조용히 서 있으라는 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그 자리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금 늦게 이해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돌을 맞고도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용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물결 하나 일으키지 못한 채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닿은 곳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은 시대의 표면이었고, 말이 스며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감정이 얼어붙어 있던 시간의 피부였습니다. 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세상 위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파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세상 위에 너무 조용한 진실을 외쳤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랄 뿐입니다. 향기처럼 남기를 말이에요. 사람들은 있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이름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억은 잊혀지지만 그리움은 형태를 바꾸어 늘 머물고 있어요. 제가 남긴 말이 누군가의 어느 계절 끝자락에서 공기처럼 스며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이건 잊히지 않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잊힌 뒤에도 울림으로 남기 위한 말입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잊혀진다는 건 슬프지만 그보다 더 슬픈 건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멈춰서는 순간에 그 공기 속에 제가 스며 있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사라진 자리가 그리움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이 제가 바라던 마지막 울림입니다. 이상 이음이었습니다.